고통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집성제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말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무명이라는 근본 어리석음으로 인해 중생들은 무상, 무아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중생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성이 있고 그 가치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것들을 즐기는 데 열중한다. 그 착각과 집착으로 인해 거짓 존재의 실체를 부여하고 갈애에 빠지게 된다. 갈애로 인하여 중생들은 얻으려는 욕망과 혐오하는 시비심을 일으킨다. 이러한 생각의 연속이 업을 이루어 태어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게 만든다. 더욱이 중생들의 갈애와 집착은 육신이 사라져도 멈추지 않고 다음 생의 다른 몸으로 연장될 뿐이다. 아함경의 구절을 분위기에 맞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잘못된 인식과 진리의 미혹한 탓이라고 확고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이라고 뒤에 설하는 구절이 바로 잘못된 인식,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면 삶과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결국 열반이 경지에 이른다고 밝힌 구절입니다. 이 모두가 단 한마디, 즉 공의 체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12연기 무명에서 피해간 설명이긴 한데 근본 어리석음이 무명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다시 말해 무명은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상당히 난처합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차 깨닫지 못한 이유로 무명이 생겨난다면 무명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쳐오면 논리상으로는 무명도 공한 것이라 본래 무명이라 할 것도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역시 실체가 없는 무명의 원동력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폭발에 의해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현대 물리학으로는 아직 설명할 수 없듯이 이렇게 무명과 깨달음을 가를 때 쓰는 마음이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마음에 달렸다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너 혼날 줄 알아 라고 허풍 떠는 마음이나 마누라가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대뜸 머리 모양이 그게 뭐냐 고 하는 중생의 소갈머리 없는 마음을 진정한 마음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사성제의 첫 설명서에서 벌써 고통과 괴로움의 제1원인은 마음을 잘못 쓰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버렸습니다만 사성제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이해해야 하니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를 여윈 자리와 그 과정. 멸성제란 사성제의 첫 번째 전제인 고가 사라진 진리란 뜻입니다. 여기서 고가 사라진 자리는 단순히 고통을 마음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생겼다거나 고통이 사라져 더 이상 없다는 수동적인 정신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고 죽음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이런 고통과 번뇌의 타오르는 불길이 다 해제가 되고 또 제가 흩어져서 그저 집착할 대상도 집착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열반이란 단어는 반야신경에도 곧 등장하니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성제의 마지막은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는 멸성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그 방법이 팔정도라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해석입니다. 팔정도는 불교 신도들의 일상생활의 수행 덕목이라고 여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정도가 그리 간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본래 출가나 제가의 수행을 차별하여 따로 지침서를 내리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말은 깨달음에는 출가와 제가의 구별이 없다는 말이지 출가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라고까지 비약하면 곤란합니다. 팔정도가 출가자나 제가자 모두에게 수행이 공통된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팔정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견해인 정견. 정견 이퀄 중도 이퀄 공 이퀄 깨달음. 이 등식이 성립할까요? 갑자기 웬 거창한 소리냐고 깜짝 놀라실 분이 있겠지만 제 홈페이지 www.sejon.or.kr에 회원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올렸던 질문입니다. 제 홈페이지 회원이 25,000여 명이고 그 중에는 중들, 제가 중이니 스님들은 이해해 주시겠지요. 이 1200여 분에 달합니다. 타 종교 성직자도 300여 분에 이릅니다. 이렇게 막강한 회원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이 정도 수준의 논제가 사이버 상이지만 토론 가능한 것입니다. 제 자랑이 되어버린 감이 있긴 하지만 이 등식처럼 사실 정견은 깨달음과도 직결되는 팔정도의 첫 관문이자 팔정도 이해의 핵심입니다. 아래의 글은 40대 회원들이 정견 이퀄 중도 이퀄 공 이퀄 깨달음 이 성립하냐는 제 질문에 답하신 것 중 몇 개를 발췌한 것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원 가, 중도, 사성제와 팔정도, 공과 연기를 다 터득하고 보살 수행이 다 이루어진 후 다시 세속으로 나왔을 때의 삶. 공, 12연계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 정견, 사성제와 12연계를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관을 정립하는 것. 실천과는 좀 거리가 있음. 깨달음, 공의 터득. 위와 같은 견해가 틀리지 않는 것이라면 공의 터득이 바로 중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공을 터득한 뒤에 세속에서 실제로 활용, 적용되는 것이 중도라고 봅니다. 회원 나, 정견 이퀄 중도 이퀄 공 이퀄 깨달음을 식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성립할 수가 없죠. 같은 선상도 아니고 정견이 이루어지면 공도리를 알아서 중도를 이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는 있지만요. 깨달음이라는 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게든 크게든 깨닫고 삽니다. 그것이 어떤 방편이든지요.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한 소식 하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일관되게 행하였으므로 한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질서, 법을 특히 잘 밝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잘 밝힌 사람들이 심리학자,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더 나아가 생사를 관하여 거기서 벗어나는 도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도리를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도를 행한다고 깨달았다고 할 수 없으며 견해가 아주 바르다고 해서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다, 중도 이퀄 공 이퀄 정견은 정견 이퀄 평상심 이퀄 깨달음이 더 크다. 사성제인 고짐멸도에서 벗어난 상태가 공을 체득한 중도입니다만 공의 체득은 깨달음에 이른 성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승적인 자기수행의 자리의 정견 단계이며 미혹의 중생을 모두 구제하리라는 원을 지닌 대승적 이타의 정견 개념인
평상심이 곧 부처다 라는 말이 깨달음에 이른 완성된 정견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원 라. 중도와 공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소승의 깨달음은 사성제의 멸제인데 멸제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도제, 팔정도가 설해졌고 도제의 근본이 정견입니다. 소승의 최고 자리는 아라한인데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해공수보리를 아라한이라고 하신 것처럼 공을 체득한 것이 소승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의 깨달음은 보살을 거쳐 부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소승의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하는데 정견은 공, 중도의 견해를 견지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견을 바탕으로 중도적으로 사유함이 정사, 중도적으로 생각함이 정념, 사념처마다 알아차림, 이렇게 팔 정도를 닦으면 번뇌는 점차 사라지고 멸지에 이르러 필경에는 공을 체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정견이 흔히 단정짓는 바른 견해란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정견을 갖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2005년은 마침 아인슈타인 탄생 100주년이라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아인슈타인 사후 그의 뇌는 수십 년간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소에서는 거의 모두 세계적 천재인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통 사람의 뇌와 무엇이 다른지를 연구했고 또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천재의 뇌 구조는 역시 다르다고 발표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범한 결정적 오류는 아인슈타인의 뇌는 다르다를 전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생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 연구의 성과들이 다른 뇌 전문가가 볼 때는 실은 가치 없는 연구들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보통 사람의 뇌와 다른 것이 없는데 다르다는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점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팔 정도의 정견을 들이대며 비판하면 정견을 갖지 못한 뇌 전문가, 즉 아인슈타인 마니아의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경전은 이렇듯 외형상으로는 팔 정도의 하나에 불과할지 몰라도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정견은 비록 초기 불교의 언어이지만 금강경에 상이 상 아님을 보라, 견제상 비상 이나 법화경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실지견 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바른 생각 정사유에서 정사유는 대상을 정견으로 인식하여 그 바른 인식을 마음속에 그리며 생각함을 뜻합니다. 이 대상은 유무형의 모든 것을 포함하니 정사유란 바른 인식에 의한 바른 생각의 지속을 말합니다. 거칠지만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고민을 하더라도 가치 있는 고민을 하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정어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 말이란 반야신경과 더불어 절에서 불공을 드릴 때며 빠지지 않는 천수경에 나오는 앞뒤 못 가리는 망령된 말인 망어, 사람에 따라 딴소리하는 양설, 회개한 논리로 현혹하는 기어, 사람에게 악담이나 험담을 하는 악구를 제외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다음은 정업으로 바른 업을 짓는 것,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활을 뜻합니다. 이 정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악업을 짓지 않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가능하면 살생을 하는 직업이나 술을 파는 직업은 가려서 하라는 말입니다. 정명 다음은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을 말하는데, 그 노력은 구체적으로 아직 생겨나지 않는 나쁜 마음은 억제하여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겨난 나쁜 마음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한 마음은 일어나도록 노력하며, 이미 생긴 착한 마음은 더욱 증장시키려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진 다음의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을 뜻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윗바사나 수행법 중 4념처를 말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8 정도의 마지막은 정정인데, 정정은 바른 삼매에 드는 것을 뜻합니다. 정정인 바른 삼매에 대해서는 초기 경전이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서 40가지를 상세히 거론하는데, 결국 마음의 멈춤, 지, 사마타가 대상의 관찰, 관, 위파사나, 즉 올바른 집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에서 앞자리에 앉은 미니스커트 여자에 빠져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버리는 삼매는 정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8가지 수행의 덕목인 8 정도를 구조적으로 삼학, 계, 정, 해으로 분석하여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12연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세 인과로 분류하여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류가 오히려 12연계나 8 정도의 총체적 이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8 정도의 설명을 마무리하면 바른 견해인 정견을 기본으로 바른 수행인 정정을 하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다시 공송으로 돌아감. 반야신경의 설명 중 12연계와 사성제, 8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가 여기까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컷 늘어놓은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반야신경은 앞에 무, 자를 붙여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으니 집착할 것이 못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2연기와 사성제와 8정도 등을 통해서는 얻을 바가 없으며 얻을 바가 없음 또한 없다고 해버리는 것이 반야신경의 까탈스러움입니다. 이는 이중부정을 통해 결국은 제법의 실상이 공하다는 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의 공성을 이렇게도 확인하고 재차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공성을 이해하는 데서 반야의 지혜가 나오고, 다시 이 반야의 지혜에서 열반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결론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공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반야신경 공부는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온이 공하다거나 무명이 공하다는 반야신경의 구절은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 등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수행의 요체인 사성제와 8 정도까지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구절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른 견해인 정견에서 바른 선정인 정정에 이르기까지의 수행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번뇌의 마음이든 정화된 마음이든 그 실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평상심이 부처다. 깨칠 것도 이미 없다.
깨달아도 중생심과 다른 것이 없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 용수의 중간 사상에 의지한 언어들입니다. 한국 불교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즉 어떠한 형태의 마음이든 그 실체는 상대적으로만 실제하는 것이지 실은 그 성품 자체에 의미를 붙일 수 없다.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는 사상.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그토록 갈구하는 공성의 종착지입니다. 즉 자아를 공하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식사상은 자아의 실제는 부정하지만 마음은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는 만약 마음의 실체 자체도 없으면 옳고 그름이나 방일과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근거는 실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을 자꾸 파헤쳐 7식, 8식까지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는 분명히 반야심경을 이해하려면 중간의 언어로 이해해야지 유식의 언어로 이해하려 하면 본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불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중간 사상의 공을 깨달음의 최대 가치로 인정하는 데는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마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아래 야식 등 유식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야심경의 얻을 바가 없으며 얻을 바가 없음 또한 없다.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는 이와 같이 유식의 관점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제법의 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마무리하는 대목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국 불교가 공에 대해 얼마나 헷갈리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 홈페이지의 문답란에 한 분이 공에 대해 설파한 내용 중 일부인데 태허가 비었기에 만물만상이 존재하듯 이라고 하더군요. 태허는 중국 북송시대의 유학자 장제 1020년에서 1077년가 태허에 기가 없을 수 없고 기는 모여서 만물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다. 흘러 움직이는 기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여 성질을 이루고 이것이 온갖 만물을 형성한다는 논리를 제창하면서 나온 용어로 이것이 후에 조선 유학의 거봉인 이황의 이기이원론, 이이의 이일원론의 대립인 이기논쟁의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태어에서 음과 양이 시작된다는 것이 태어란 용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의 태어란 용어를 태연히 불교의 공을 설명한답시고 들이미니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고에 무슨 대책 운운하냐고요. 그 태연하게 설명하는 분이 자칭 두문불출 30년 이상을 수행했다는 스님이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법은 공이 태어에 있다는 말인데 즉 불법이 유교에 편입될 판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유식으로 공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긴 합니다. 현장역의 누락분. 현장 3장의 한역은 범어의 원본 중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경을설한 주체와 그 연유를 밝힌 서문과 경의 마무리 부분이 유통분의 누락입니다. 일체지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나에 의하여 들려졌습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왕사성의 영치산에서 위대한 비구 승가와 함께 또 위대한 보살 승가와 함께 머무셨다. 실로 그때의 세존께서는 깊고 원만한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산매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때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 마하살께서는 깊은 반야 바람일대의 경지에서 해야만 할 바 행을 행하면서 이와 같이 관찰하셨다. 오온들과 그것들의 자성이
공함을 본다. 그때 장로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하여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에게 이것을 말하였다.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경지에서 행을 행하고자 원하는 선남자, 그는 어떻게 배워야만 합니까? 이와 같이 말해지는 데에서 이와 같은 말을 듣자.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 마하살이 장로 사리불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사리자여, 선남자 내지 선녀인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경지에서 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에 의하여 이와 같은 것은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서분의 누락분. 관자재 보살로 시작되는 현장역의 본문.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하. 사리자여, 그와 같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에 있어서 행해야 할 행을 보살에 의해서 배워져야 한다. 실로 그때 세존께서는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관자재 보살 마하살에 대해서 찬탄을 해주셨다. 옳다 옳다 선남자여, 그것은 그와 같도다. 선남자여, 그와 같다 그와 같다. 마치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경지에서 행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에 의해서 설해진 것은 모든 열의 아라한들에 의해서 기뻐해지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를 설하셨다. 장로 사리불, 관자재 보살, 그리고 모임에 참여한 모든 인간, 아수라, 건달바, 그리고 세간 모두가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바를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유통분 누락분, 김호성역. 결국 현장은 경의 구성 요소인 서론, 서분, 본론, 정종분, 결론, 유통분 중에서 정종분에 해당하는 본론만 언급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더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한국 불교가 이 현장본을 그대로 유통해야 하는지 강한 회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수대장경 제8권 반야부에 실려있는 반야심경의 한역본들을 일러둡니다. 소본, 일명 약본, 반야심경, 반야바라밀다 심경, 현장역,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 구마라십역, 대본, 반야심경, 보변지장 반야바라밀다 심경, 법월역, 반야바라밀다 심경, 반야, 이이연공역, 반야바라밀다 심경, 지혜륜역, 반야바라밀다 심경, 법성역, 불설성불모, 반야바라밀다 심경, 시호역.